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142명 추가 발생하며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는 모두 346명이 됐습니다. 밤새 숨진 사람도 1명 추가되면서 총 사망자도 2명으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천효정 기자, 밤사이 확진자가 크게 늘었는데 특히나 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가 많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42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92명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고 나머지 34명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확진자는 총 3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사망자도 1명 늘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명입니다. 추가 사망자는 어제 청도 대남병원에서 부산으로 이송된 확진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청도 대남병원 내에는 현재 직원 313명, 환자 302명 등이 격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확진자는 지역별로 경북이 103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가 28명, 부산, 경기, 충북이 각 2명입니다. 대전과 광주, 전북과 세종, 제주에서도 각각 1명씩 환자가 발생했고 서울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 중인 대상자도 2,301명 늘어 모두 5,4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 지역 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졌습니까? 네, 정부는 현재 신천지 대구 지역 교인 9,300여 명의 명단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들 모두에 대해서 이제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확진 환자와의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자가격리하라는 겁니다. 정부는 또 1차로 먼저 자가격리된 4천여 명은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배정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544명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차로 명단을 확보한 4,860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증상을 확인 중입니다. 이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도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동검체 채취팀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선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의 해외 유입보다 지역사회에서의 발생이 많아짐에 따라 한정된 방역과 의료 자원을 지역사회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13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특히 청도 대남병원에서만 9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은 기자, 대구 경북의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대구 경북에서 13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주로 확진자가 나온 것과 달리 오늘은 경북에서 103명이 나왔고 대구는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 확진자 대부분인 92명은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구 경북 전체 확진자 가운데 34명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환자들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 확진자 가운데는 의료인과 공무원, 어린이집 교사, 중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 대구 경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28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어제 부산으로 이송된 56살 여성 환자가 숨지면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는 현재 환자와 의료진 등 600여 명이 격리 수용돼 있고 이들에 대한 검사가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당국은 청도 대남병원에서 의료진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천지 대구교회와 함께 집단 발병지로 확인된 만큼 감염 경로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병원이 청도 군청 인근 중심지에 있는 데다 주변에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도 있어 지역 주민 추가 확산 여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과 휴일인 내일이 지역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다중이 모이는 모든 행사를 취소했고 공공시설을 모두 폐쇄했습니다. 또 시도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들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의료원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부산에서도 어젯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슬 기자, 부산 지역도 이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2명의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온 부산은 오늘 오전, 그러니까 방금 전에 또 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 추가 확진자는 부산시의 자체 발표에 따른 겁니다. 추가 확진자는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이고 광안리 한서병원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가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부산은 모두 3명의 확진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시는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이 2사람의 구체적인 이동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의 동선을 조사했는데요. 50대 여성은 18일에 수서역 SRT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해 집에 들렀고 이후에 해운대 일대 병원과 약국 등을 방문했습니다. 또 10대 남성의 경우에는 동래구청과 인근 마트를 들렀고 이후에 교회와 편의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금 전 오전 11시에 부산시가 공식 브리핑을 열고 추가로 확인된 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일부 새로운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확진자 2명의 가족들, 그러니까 배우자나 부모, 자녀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기존 확진자 2명 중에 1명인 57살 여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기저질환이 있던 환자다 하는 내용도 방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부산시는 특히 이들이 신천지 대구교회나 청도 대남병원과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의료원에서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네, 조금 전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1명 더 나와서 총 사망자가 2명이 됐다는 소식, 그리고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9천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브리핑에 담겼는데요. 또 감염병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로 유지하되 실제로는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346명으로 늘었고 그간 17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정부는 3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감염 경로를 추적하여 대구시의 신천지교회, 경북 청도 대남병원 등에서 집단적인 감염이 확산된 사실을 발견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접촉자를 찾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하는 중으로 이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 환자들을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발생한 확진 환자들은 대부분 이 과정을 통해 찾아낸 환자들로 격리병상에 입원하는 등 후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이외 지역에서 역학적 연관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확진 환자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러한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찾아 격리하는 등 감염 확산을 방역관리 체계 내에서 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인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무총리 주재 확대 중수본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 집단 또는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는 환자가 나타나는 등 지역 사회 내의 감염병 전파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할 때 현재는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되었고 대구와 경북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하며 심각 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방역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한 방역 대응 체계를 병행하여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기 경보 단계에 대하여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되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조치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어제 발표하였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의 감염병 확산 시 한 차례 발동된 바 있으며 심각 단계에서는 감염병의 전국적인 지역 전파에 대처하는 방역 대응 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방역 관리 체계의 주된 전략을 검역을 통한 해외 유입 차단과 역학조사를 통한 초기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감염 환자들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주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전략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종 감염병의 해외 유입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자체 발생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정된 방역과 의료 자원을 지역사회 대응에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2009년 신종플루의 심각 단계에서는 검역을 일상적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별적인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중단하는 조치가 실시되었고 그 인력과 자원을 지역사회에서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에 집중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현 시기를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라는 위험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된 초기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검역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며 확진 환자에 대해서도 모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를 격리하여 초기 확산을 통제하는 방역망 구축이 여전히 효과적인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대응 수준은 경계 수준을 유지하며 해외 유입 차단과 역학조사를 통한 초기 전파 차단을 지속하되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하여 심각 단계에서 함께 실시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경계 단계 조치를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전파에 대응하는 방역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 경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우선 추가적인 전염 방지를 위해 접촉 감염의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종교단체의 대구 지역 교인 약 9,300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였고 확진 환자들의 접촉 여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이들 전원에 대한 자가 격리와 시설 격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 전원에 대하여 14일간의 격리 해제 전까지 진단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우선 유증상자와 접촉자 등 위험이 높은 경우부터 진단 검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 명단을 확보한 4,474명에 대하여 전원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였고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544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로 명단을 확보한 4,860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증상을 확인하고 있으며 유증상자부터 진단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당 종교단체에서도 이러한 방역 조치에 협조적으로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이외에 종교단체 스스로 자가격리를 잘 지키도록 점검하고 모니터링에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의 진단검사 가능 역량도 대폭 확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도 공중보건의사 24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단검사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천여 명의 종교단체 격리자의 경우 외출을 하지 않고 진단검사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동검체 채취팀을 가동하여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확진되는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치료 병상도 확충하여 안정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 등 2개소를 경증의 코로나19 환자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음압 격리 병상이 있는 대구 지역 대학병원에 이송하고 있으며 추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군 대전병원 등으로 이송할 예정으로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통제하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구 지역에 입원 중인 폐렴 환자에 대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새로 입원하는 폐렴 환자에 대해서도 모두 진단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역 내의 방역 관리도 강화하여 당분간 불효불급한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된 장소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연기하도록 권고하였고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개학도 연기하였습니다. 경북 청도 대남병원은 병원 내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어 현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즉각 대응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현지 대응팀 등이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확인된 환자들에 대한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남병원의 환자 종사자 등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524명이 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93명에 대한 검사도 실시됩니다. 확진 검사 중 기저질환 등을 가지고 있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명은 인근 동국대병원과 안동의료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송시켜 격리치료하고 있습니다. 92명의 경우 확진된 92명의 경우 대남병원을 확진자 격리치료 병원으로 전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 등이 투입되어 진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확진 환자들의 가족, 접촉자 등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접촉자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격리하여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주민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즉각대응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현지 대응팀 등 방역당국이 현지에 직접 파견되어 대구시와 경상북도 함께 힘을 모아 감염 전파 현장을 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고 관계부처로 범정부 특별 대책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현장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별진료소에 경증 환자가 지나치게 몰릴 경우 필요한 환자가 검사를 받기 어렵고 접촉 감염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벼운 증상의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하루 이틀 경과를 지켜보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밀폐된 실내에서 다수가 밀집된 상태로 모이는 것은 당분간 피해 주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그 이외의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코로나19 지역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초기 증상이 기침, 발열 등으로 시작하여 감기와 유사하고 초기에도 감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우선 주요한 방향은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를 조기에 발견,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경증 상태에서의 환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기관을 더욱 확충하는 등 검사 역량을 하루 1만 건 이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더욱 강화됩니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환자는 모두 진단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예방적인 위험 차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응급실의 경우에도 호흡기 증상 등 경증 환자에 대해서도 진입 전에 진단검사를 먼저 실시하여 응급실 내 감염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아픈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특별히 더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폐렴 환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 격리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회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입구에서부터의 발열 검사, 입장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입원 병상도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이외에 공공과 민간 병원의 음압 병실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증 환자 치료와 유증상자의 격리를 위한 감염병 전담 병원도 지역별로 지정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상할 것입니다.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 이전에라도 일부를 먼저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진료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유입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 개개인이 동참해 주셔야 코로나19의 지역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불안을 가지지 말고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함께 협조해 주십시오.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병원을 바로 가지 말고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먼저 상담해 주시고 병문안 등 병원 방문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이러한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하나하나 실천된다면 코로나19를 큰 문제 없이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등 도심에서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범국민투쟁본부는 조금 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도심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확산의 우려와 참여 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 왔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범국민투쟁본부는 오늘 낮 12시부터 예정대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시작 30여 분 전부터 광화문 광장에는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속속 모였습니다. 다만 참가자는 수백 명 수준으로 평소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집회 현장 주변에서 도심 내 집회 금지를 알리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집회 강행 의지를 보였던 우리공화당은 코로나19의 환자 수가 크게 늘어 당원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결국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노조도 오늘 오후 예정된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 측뿐 아니라 참가자도 엄중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집회를 해산하거나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확산세를 잡아가던 중국에서는 교도소 재소자 집단 감염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5개 교도소에서 520여 명이 감염됐는데요. 중국 누적 환자는 이제 7만 6천 명을 넘었고 한두 달 안에 중소기업의 직원 30%를 감축할 거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안양봉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줄지어 달리는 차량엔 한 교도소 재소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34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 교도소를 비롯해 우한 여자교도소, 산둥성 런천교도소 등 모두 5곳에서 이달 중순 이후 발생한 환자가 520명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하루 397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해 누적 환자가 7만 6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109명이 또 숨져 전체 사망자도 2,345명입니다.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 주석은 확산세가 초보적으로 억제됐지만 아직 변곡점이 온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달 1일부터 보름 동안 팔린 차량이 2천여 대, 지난해 대비 92% 급감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역사상 최악의 하락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소기업협회 저우돈 부회장은 한두 달 안에 대규모 해고가 있을 것이라며 업계가 직원 30% 이상 감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기업 의료보험료와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자세한 감염 예방 수칙 공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는 기침할 때 날아 흩어지는 액체인 비말이나 손 등을 통한 긴밀한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환자가 만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접촉하면 그 사람 손에 바이러스가 묻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코 손이 코 주위로 가는 만큼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코 점막 등을 통해 몸에 침투합니다. 따라서 손을 자주 씻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누로만 손을 씻어도 바이러스는 대부분 제거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손바닥과 손등뿐만 아니라 손가락 사이와 엄지손가락,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습니다. 기침 예절도 중요합니다.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손으로 입과 코를 막으면 손이 오염돼 바이러스를 여러 곳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노인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독감에 걸려 면역력이 약해지면 코로나19 등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공하영입니다.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충남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152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오늘은 흙먼지와 미세먼지가 뒤섞여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제주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경기 서해안과 강원 영동, 강원 영서 남부와 일부 경북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내일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다시 좀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동 지역에는 비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라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3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